민주당의 골칫거리일 수 있을 겁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항소심을 진행 중인 조국 전 장관이 오늘 본인 입으로 직접 총선 출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사람 유튜브에서 말입니다. 민주당은 네. 조추송, 네. 조국, 추미애, 송영길 출마 여부, 또 다른 교란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박정천인데요. 호남 올드보이들,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이 세 사람이 지금, 호남에서 네. 공천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 전체가 이제 도륙이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든 저희 가족이든 이제 법률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명과 소명과 호소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저는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을 했어요. 그 이현정 의원님. 네. 내년 총선 나간다는 겁니까? 뭐 그런 뜻으로 저는 읽힙니다. 근데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 법학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부인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이미 대법원까지 3심을 거쳐서 이미 그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야기할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라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이야기할 건가요? 지금 본인 혐의도 1심에서 징역 2년이 났고 2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인의 어떤 지금 혐의 내용도 본인과 함께한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지금 기소가 돼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꾸 명예회복 이야기 하시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럼 법원이 잘못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저는 그거는 납득할 수 없고, 본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는데 법원이 문제고 검찰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게 법학자가 할 이야기입니까? 3심으로서 결정난 것도 믿지 않겠다 그러면 글쎄 본인의 역사의 법정, 양심의 법정 그것만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미 2심에서 어떤 형이 나올지 모릅니다. 만약에 2심에서 인형이 나올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지난번에는 부인이 구속돼 있기 때문에 남편이 또 구속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제 법정 구속은 피했지만, 지금 부인이 이제 가석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2심에서 1심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 아마 법정 구속이 될 거예요. 근데 저는요, 국민의 어떤 총선이 자신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이 무슨 죄입니까? 아니, 국민이 무슨 죄라서 그냥 조국 전 장관의 무유무죄를 왜 국민이 판단해야 되죠? 그럼 법정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정치는요, 자신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지 말라. 그러니까 정치가 자꾸 이렇게 사법화되는 거예요. 자꾸 정치를 자신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거, 그걸 왜 국민들이 해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법학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법정에서 하시고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겨놓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최근에 정청래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 출연해서 좀 거시기하다. 혹은 박범계 의원, 당이 바라볼 때는 좀 기대와 우려가 있다. 어떤 무슨 본인의 명예를 어떻게 회복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총선은 선거에서 이기는 게 현실인데 민주당에서도 뭔가 좀 우려, 강경파인 정청래 의원도 좀 걱정하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은 또 조국 교수 측에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본다면,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180석을 얻었는데 당시에 조국 리스크가 없었었냐? 당시에도 이미 조국 사태는 벌어진 이후였습니다. 근데 그 총선의 결과가 180석을 가져왔던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 교수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본인의 리스크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정치적으로 현실화되기는 힘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뭐 조국 교수의 저는 현실 정치 참여, 저는 그렇게 되리라 봅니다. 충분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도 상당히 실무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잠시만요. 말씀 걸어서 진짜 죄송한데 실무적인 거는 어디 출마 대략 가닥 잡힌 거예요? 아니, 정당에 대한 실무적인 어떤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된 걸로 되는 신당 걸로. 창당이요? 네네,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게 정당으로 바로 갈지 아니면 어떤 형태를 갖춰서 갈지는 아직은 뭐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있어서 조국 전 교수가, 전 장관이 어떤 본인이 직접 출마를 할지 아니면 그냥 당의 어떤 상징적인 역할로서 역할을 할지, 이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현실 정치 참여에 대해서 어떤 국회의원으로서의 참여를 할 것인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뭐 추미애 장관이라든지 송영길 대표도 어떤 연합체로서가 아니라 아마 각각의 지역구 출마를 통해서 아마 정계 복귀를, 정치 복귀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하지만 중도층에서의 어떤 민주당을 바라보는 입장에 대해서는 한번 추미애 전 대표라든지 송영길 전 대표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신당 창당의 구체적인 것들, 뭐 실무적인 걸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네. 그럼 어쨌든 정청래 의원이나 박범계 의원의 이제 당이 조 전 장관 별로 달가하지 않는 걸 뭐 당연히 본인도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다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직접 나가는 건 잘 모르겠고 신당 창당을 한다고 치죠. 그러면 설 변호사가 보셨을 때 누구 합류하는 겁니까? 조국 신당에? 제 생각은 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도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조국 교수와 같이 강요로서 국무위원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로서 역할을 했던 분들, 뭐 소위 얼마 전에 사이제라는 어떤 단체도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 출신들이 대거 합류할 것이다 이 저는 말씀이신 아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정치를 같이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가치관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현역 의원이 아닌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어떤 참모로서의 역할을 했던 분들이 같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설 전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취재하신 내용을 덧붙여서 박원석에게 질문 드리면 결국은 이른바 조국 신당이 만들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본인이 직접 나가는 것보다 지역구에 뭐 그게 서울대 관악이든 창원, 진해, 부산 사상, 뭐 본인 고향 주변이든 이거 말고 뭐 예를 들어 이준석 신당처럼 조국 신당만 이제 띄워놓고 본인은 이제 비례대표, 뭐 선거 획정 관련해서 지역구는 안 들어가고 그러면서 국회의원을 할 수도 있다 이 말로 저희가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박원석 의원님?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거론되는 저런 지역구는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나가야 승산이 있는데 민주당이 그 조국 전 장관을 공천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거고 선거 전략 전체에 문제 차질이 빚어질 거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일종의 이제 비례 전문 자매 정당을 상당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아까 이제 뭐 조추송 이런 분들 다 포함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현재 연동형 비례제가 그냥 유지된다고 했을 때 민주당은 비례대표로 당선시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 정당은 이 비례대표 의석을 하나도 못 얻습니다. 예. 근데 그걸 다 이제 뭐 남주기는 아까운 거고 결국에는 민주당의 위성정당격의 그런 자매정당을 뭐 조국 전 장관을 중심으로 창당을 한다든가 그런 시나리오의 지난 총선과 또 가능성은 비슷한 있죠. 얘기가 나올 수가 있네요. 그렇죠. 예. 저는 그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고 봅니다. 그럼 결국은 정확히 얘기하면 출마 가능성이 아니라 신당 창당 가능성이네요. 거의 뭐 대략적인 시나리오로 봤을 때. 저는 뭐 출마 비례대표 출마도 출마니까요.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지역구 출마가 아닌. 오늘 다른 곳도 아니라 강성 그 야권 성향이 뚜렷한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본인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도 죄송합니다. 조 전 장관의 이제 딸의 얘기를 하면서 딸 조민 씨 얘기를 하면서 가족의 아픔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한참 딸내미 이름이 거론되고 할 때 밤 산책을 했습니다. 마침 그 대화를 할 때 동네에 불이 켜져 있는 네일샵을 통과하게 됐어요. 딸내미가 저를 딱 보더니 아빠 나 네일 아트 잘해. 그렇게 되면 저런 네일 아트 샵 내가 개설해가지고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 딱 이러더라고요. 그때 한편으로는 좀 안심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상당히 좀 슬펐죠. 아버지 조 전 장관, 아버지로서 얘기를 했는데 저 네일 아트 얘기나 혹은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김기식 교수님?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딸이 이제는 사실 고졸 신세가 되는 경우잖아요. 그렇게 이제 뭐 모든 것들이 이제 부인되는 상황에서 뭐 부녀지간으로서의 그런 그 심정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 전 장관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지금 신당을 만들거나 내년에 정치적으로 출마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과연 우리 국민 어느 정도가 동의를 할 수 있을지 아까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부인 정경심 교수는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서 지금 가석방돼서 사실 형기가 지금 복역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본인도 1심에서 지금 징역 2년을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고 딸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범으로 이야기가 돼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딸이 지금 하고 다니는 그 SNS의 활동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고 많이 구설수에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핍박과 그다음에 탄압을 받아가지고 우리 집안이 다 그 도륙에 났기 때문에 우리 딸의 이 슬픈 심정을 나 아비로서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공감대를 받을 수 있을지. 물론 조국 전 장관을 추종하거나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억울함에 동의하는 일부 소수의 팬덤들은 거기에 동의할 수 있고 뭐 SNS에 뭐 슈퍼챗도 보내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예. 전체 우리 국민들 대다수 입장에서는 참 후한무치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국 전 장관의 저런 정치적인 어떤 모렴치 이런 것들은 민주당에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 한국 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고 학계에도 정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